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이 강의실에서 이 공기업을 강의를 하면 이 영상보다 훨씬 더 실감나는 사례들이 많아요. 자, 제가 강의 소개 때 언급을 했을 건데, 저는 제가 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 지식이라든가 경험, 체험했던 것들을 대부분 얘기해요. 뭐 제가 어설프게 알거나 어설프게 들었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 강의 시간에서는요. 자,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것들이 그래도 뭐 한 분야의 깊이는 없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한 분야의 깊이는 없는데, 야, 저 사람은 왜 저런 것까지 체험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걸 한 사람은 저는 자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기업이 다 그런 분야예요. 여러분, 공기업이 뭐 상수도만 있습니까? 하수도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환경도 있고 뭐가 엄청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관광 같은 거 포함해서요. 자, 그런데 관광을 그러면 그냥 놀이동산 가는 것만 관광이 아니잖아요. 놀이동산과 같은 기구를 운영하는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펜션을 운영하는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요트, 바다에 사는 그 세일링이라 그러죠. 요새 뭐 이제 파도 타는 거, 서핑하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등장하던데, 다 좋아요. 하여튼 그런 거에 관련된 데가 있고, 관광만 하더라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조용히 그 명상, 나를 좀 내려놓는 명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공기업들도 있어요. 다른 곳과 협업을 해서요. 이게 그래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체험의 그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공기업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뭐 하다못해 콘서트장, 콘서트 할 수 있게 그 장소 대여해 주는 거예요. 별게 다 있어요. 그 별게 다 있는 것에 나름대로의 공공기관이 한 1% 이상은 조금씩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경험을 좀 이제 경험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요. 아,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는 경험을 할 정도는 되니까요. 아, 이게 예전에 재무행정에서 배웠던 게 지금 이거구나. 또는 우리가 오늘 지금 회의를 하는 이 모습이 정책학에서 배웠던, 제가 예전에 정책학에서 공부했었던 결정, 뭐 정책 형성, 요 부분에 나오는 이론이구나. 이게 보여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자, 그렇게 좀 알고 체험을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가 편할 뿐더러 저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이 96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우선 조직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이제 형태인 조직 항상성 현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 이 항상성을 참 옛날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뭐 이런 거죠. 체온, 사람의 체온이 대표적인 예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조직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조절하는 그런 그 성격이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간의 체온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상 더 벗어나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거 너무 안 하면 안 돼. 약간은 해야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해 나가는 그런 성향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97쪽의 맨 위에 줄이요. 재현은 기존에 활동하던 조직이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기존의 목적을 다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환생은 없어졌다가 똑같이 탄생하는 것을 얘기한다. 합병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여러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그 다음에 번식 분리는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번 얘기도요. 자, 그런데 재현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명칭이 바뀌었어. 야, 우리 기관의 명칭 바꿔. 자, 우리 기관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야. 명칭 바꾸고 뭐 상징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다 바꿨어. 근데 하는 일이 같아요. 이게 재현이에요. 자, 환생. 야, 미안하지만 오늘까지로 임무가 끝났다. 해단식을 하자. 이게 올림픽,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림픽위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올림픽 시작, 준비 시작. 자, 끝났으니까 자, 임무를 다해서 해체.
해체가 돼요. 그런데 다시 한 2, 30년 뒤에 올림픽 한대 또는 월드컵을 한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다시 멈춰요. 그때 그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 조직이 다시 나와요. 자, 우리는 예전에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정됐대. 그럼 그 즉시 바로 만들어져요. 이게 환생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합병은 기업이 이렇게 두세 개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이 있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 번식 분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의 조직에 있기에는 너무 커. 그 다음에 좀 그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하나의 조직에 성격이 너무 다른 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야, 이거 우리끼리 회의할 때 서로 갈등도 생기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느니 야, 우리 찢어지자. 우리 기관은 이렇게 할게. 너희는 분리돼서 저쪽 기관으로 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가장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지사를 세우는 거. 야, 우리 본사만으로는 이제 업무가 감당이 안 돼. 자, 지사 그쪽에 만들어, 저쪽도 만들어, 저쪽 좀 만들어. 지역 본부를 만드는 거. 이게 번식 분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다양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나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올림픽이 한 번쯤은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동계 올림픽 말고 하계 올림픽이요. 한 번쯤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올림픽 추진단 이런 명칭을 가진 조직이 없어져 있다가 다시 한 번에 환생을 한다는 거, 요게 좀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디냐면요. 자, 105쪽입니다. 105쪽이요. 요 그림자 조직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림자 조직이라는 것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조직이 분명히 적의 역할을 하는데 쉽게 알기가 어려워요. 자, 105쪽에 첫째, 둘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이에요. 첫째, 준정부 조직이 위기를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노력해서 바꾸려는 형태. 이것도 이제 변형이죠. 자, 둘째, 준정부 조직이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조직의 목표가 바뀌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너희 조직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안 없어지게 하려면 요거 바꿔. 그러면 안 없어질 수 있어. 이게 정치적인 그 어떤 변화가 심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림자 조직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제가 111쪽이요. 111쪽에 위에서 한 8번째, 9번째 줄 이런 게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온 공공기관 정상화 현상. 공공기관 정상화, 공기업이 너무 방만하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모든 정권이 처음 바뀌었을 때 처음에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없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제 그림자 조직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강의자료 1번입니다. 여기요. 분명히 정부의 역할을 해요. 공공성도 있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여. 이게 기업인지 아니면은 정부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업이라도 보기에도 뭔가 이상한 그리고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100명 이상은 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조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그림자 조직이 이게 그림자와 같은 가려져 있는 공공기관이 은근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존재감이 확 드러나게끔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조직들 많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제가 지금 이 강의 자료에 써놨어요. 이 뭐냐면은 분명히 법에서는 A, B, C를 하라고 딱 돼 있는데 얘네가 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A, B, C도 하면서 갑자기 그 옆에 있는 D, E, F까지 살짝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법에서 이거 하라 그러는데
이게 안 맞아. 아무리 봐도 우리 조직에는 뭔가 좀 어설퍼요. 그래서 그냥 법은 법대로 있고 실제로는 좀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해요. 이게 콕 집어서 딱 그 사례를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위에서 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뭐 어떤 정권에서는 A를 꼭 너희가 해 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야, A를 왜 하고 있어 너희가, 너희는 B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리고 자, 어차피 이게 없애기가 힘드니 줄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15쪽에 위에서 7번째 줄에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자, 얼마나 많은 기관을 통폐합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준정부 조직이 얼마나 변형되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관리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없앤다고 괜히 말을 잘못해놓고 만약에 무리하게 한다 그러면은 반발도 생겨요. 반발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좀 뭐 없앤다고 말은 저렇게 해놓고 하나도 일도 못하고 저게 뭐야, 오히려 더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도 이미 있는 기관을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한다든가 통제를 한다든가, 또는 유인, 일을 잘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여기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 뭐 이렇게 한다면 뭐 상도 주고, 뭐 좀 이왕 상을 줄 거면 좀 넉넉하게 푸짐하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못한 게 있으면 좀 과감하게 그거는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이 되면은 이거 뭐야, 내가 잘해도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못해도 못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과벌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입장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준정부기관의 어떤 일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이런 나름대로의 역설, 자, 준정부기관의 역설이라고 하죠. 일을 잘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생겨서, 흔히 말해서 좀 예산만 낭비하는, 그냥 월급만 그냥 주는, 뭐 이런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비판을 안 받게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서만, 무리하게 이거를 막 억지로 막 개혁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잘하면 확실히 잘했다, 못하면 확실히 못했다, 이걸 구분을 좀 해서 그 상벌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19쪽까지 그 너무 모르셔도 되는 것들은 제가 그냥 다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그 117쪽하고 118쪽만 보시면 거기 기관 명칭, 자, 절대로 기관 명칭을 말씀을 안 드려요, 이 수업에서는. 기관 명칭이 몇 개 있는지만 보세요. 어마어마한 조직들입니다. 전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간 마지막에 있는 거, 공공기관은 너무 많아요. 이 책에서 담지 않았던 공공기관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공공기관은 아닌데 정부의 돈을 받아서 월급을 받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 이러면은 준공무원 개념이에요. 남들이 나를 공무원으로 절대 인정은 안 해주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은 철저하게 공공성 개념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돈 안 주면, 정부하고 계약을 못 맺으면 우리 회사가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데는 법과 제도와 뭐 이런 매뉴얼에는 없는데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게 준공무원으로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럼 이 사람들 아니면 누가 그거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 맞아. 이 사람들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니까 우리가 좀 편한 거지. 우리와 우리 동네가 편한 거지. 만약에 이 사람들마저 없으면 난 뭐야? 우리는 어떻게 돼? 이렇게 반론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설명을 제가 넉넉하게 해드리진 못했는데, 그만큼 이 공기업, 공공기관이 다양해요. 다양하고, 분명히 여러분들 취업을 관심을 두고 계시면 좋아요. 또 우리 집 근처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진짜 시간을 딱 한 번 내셔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만 내셔가지고 걸어가든 버스를 타든 뭘 하든 뭐 차를 끌고 가시든 꼭 공공기관 근처를 한번 가보시고, 때가 되면 뭐 어떤 그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뭐 관람도 해보시고 주차도 해보시고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커피도 한 잔 사서 뭐 드셔보시고 그러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앉아서 근무하는 게 하루 종일 일하는 거겠구나. 아, 저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뭔가 시설물을 고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뭐겠구나. 특히 유니폼을 입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대번 알아요. 아, 저분들은 뭐 하는 분이구나, 저분들은 뭐 하는 분이구나. 요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봤던 경험을 사진도 좀 찍어 놓고 메모를 해 두세요. 나중에 공공기관 이제 뭐 면접이나 이런 데 가시면 왜 지원하셨습니까?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제가 2021년도 9월 달에 9월 중순에 여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직원이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줘서 저는 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그 면접 답변이에요.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네가 왜 우리 기관에 지원했냐? 아, 제가 여기 헬스클럽을 다녔고 수영장 한번 이용해 봤고 뭘 해봤는데 좋더라. 뭐뭐 때문에 좋더라. 뭐뭐 때문에 편리했더라. 나는 이래서 난 이용자, 고객을 위해서 난 좀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야 좀 읽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직접 좀 해봤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봐요. 호의적으로 여러분들을 봐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 뜬구름 잡는 거, 홈페이지에 있는 것만으로, 아, 뭐 회사의 뭐 방향은 이렇고,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면접관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 생략하고, 그건 조금만 얘기하고, 여러분이 이제 아는 거, 겪었던 거. 아, 제가 사실은 이런 걸 했는데 뭐 서비스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의식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면접관을 이제 할 때는 그분이 고민하는 걸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 고민을 해서, 아,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가끔 계세요. 당연히 그분을 뽑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면접관 분들도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뽑아요. 아, 그만큼 고민한 결과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실용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추가적으로 찍는 영상들이 제가 많을 거예요, 아마 이번 학기는요. 그러면은 시간이 될 때 좀 보시면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정도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도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